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설 소나기를 깊이 있게 읽기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소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적인 부분들과 또 문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풀이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하고 문제로 풀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잘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소나기 배웠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 정리 문제 프린트를 다 나누어 주고 온라인 시간에 집에 가져가서 이 시간에 이제 풀고 풀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챙겨갔을 텐데 또 매번 이렇게 까먹는 친구들, 미처 챙기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습터 영상 옆에 한글 파일로 이 문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출력을 해서 미처 못 챙긴 친구들은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제 이 소나기 정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서 스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푸는 시간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다시 영상을 켜서 선생님과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바닥이고 양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여 있는 문제고 15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기 시작하십시오. 자, 문제를 다 풀었습니까? 우리 같이 정답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공간적 배경은 한적한 시골이다. 2. 시간적 배경은 청량한 가을날이다. 3. 향토적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4.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5.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한적한 시골이 배경이 되는 것도 맞고 가을이 계절적 배경, 여기 시간적 배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의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라고 했었죠. 시간이라는 말은 언제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계절적 배경도 크게 보면 시간적 배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작품은 언제를 배경으로 합니까?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향토적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여기 향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토적이라는 것은 고향이나 어떤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을 말해요. 여기서 향이라는 글자가 시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는 흙을 말해요. 흙. 그래서 어떤 고향이나 시골의 이미지, 그런 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향토적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4번 서술자 이야기 나오네요. 소설에서는 반드시 서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술자에 대한 내용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한다.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바깥에 있으면 몇 인칭이죠? 3인칭 서술자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소나기의 서술자는 3인칭에다가 그리고 정확하게 시점으로 봤을 때 소나기는 무슨 시점이었다?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 모두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라고 우리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5번이 적절하지 않았죠.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생생할 느낌을 준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보통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전부 이런 말이 나오면 꼭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보면 현재형의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의 문장도 같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페이지, 소설의 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벌써 며칠째, 이거 소설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들으면 돼요. 소설 시작 부분이에요.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었다면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예요.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문장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을 소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다는 건 이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소녀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죠. 소녀는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주인공이죠, 거의.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영수, 소녀는 시골 생활에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여. 맞아요? 소녀가 매우 익숙할까요? 소녀가 서울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보면 소녀가 개울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물속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기를 잘 잡지 못하고 허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2번 주민. 소녀가 개울물에 와서 노는 것은 서울이 그립기 때문이야. 여기서 소녀가 서울을 그리워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작품 속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서울이 그리운데 왜 개울물에 와서 놀까요? 뭔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죠? 이것은 잘못 이해한 내용입니다. 3번 재원. 소녀는 자신이 윤초신의 증손녀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소녀가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이 알려지기를 싫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4번 민지. 소녀는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징검다리에서 비키지 않는 것 같아. 몰랐을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그 근거를 파악했었죠.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집어 던지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 5번 소영. 분홍 스웨터나 흰 목덜미와 팔을 통해 소녀가 도시아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어. 맞나요? 네, 이게 정답. 적절한 것은 이게 정답입니다. 흰 목덜미와 팔을 보면 소녀가 서울에서 와서 시골 친구들에 비해서 하얗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 플러스에서 우리 한 가지 더 했었죠. 이 흰 목덜미와 팔을 통해서 소녀가 어떻다? 소설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녀는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하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의 개울가에서 소녀의 행동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소녀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개울가에서 소극적으로 소녀에게 대처를 했습니까? 맞죠?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첫 장면이니까
처음에 장면에서 소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녀를 놀린다. 틀렸고, 상대방에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틀렸고, 소녀의 행동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없죠. 상대방의 호감을 보이자 좋아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5번 같은 부분도 소설에서 우리가 첫 장면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지금 1번인데 소녀한테 비켜달라는 말을 못하고 개울뚝에 앉아서 소녀를 기다리는 것, 그 부분이죠. 첫 장면이. 그런 것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걸 적절하게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 소설에서 조약도를 통해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의 적절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도식화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는 문제인데도 답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을 선생님이 종종 봐왔어요. 그럴 때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에 사용된 단어들을 뜻을 잘 모른다는 것과 또 통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은 표현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어려운 단어들을 잘 이해하려면 단어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식화라는 건, 자, 보세요.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도식화했다. 보기가. 이 밑에 보기가 소설 조약돌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도식화한 거야. 그럼 도식화가 뭘까? 도가 한자로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식이라는 거는 그림의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보기를 보면 뭔가 이런 어떤 양식의 모습,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양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도식화라고 해요. 이런 보기를 보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서술형으로 쓰면 되겠네. 기억은 소녀가 소년으로 가는 조약돌. 니은은 소년에서 소녀로 가는 조약돌이에요. 어떨까요? 기억의 조약돌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선생님 바로 위에다 쓸게요. 원래 답은 지금 위쪽에 있어요. 여기 답 쓰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 쓰면 되고 선생님은 여기다 바로 쓸게요. 소녀에서 소년으로 가는 조약돌은 이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집어 던졌죠. 집어 던졌으니까 어떤 소년에 대한 관심이 되겠죠. 소년에 대한 관심. 반대로 이거는 기억, 니은. 소년에서 소녀로 가는 조약돌은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이겠죠. 서로의 어떤 관심을 나타낸다라는 게 공통적인 조약돌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소년에게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집어 던졌을 때는 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관심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적어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소설의 첫 장면에서 소년이 소극적이었어요. 그 조약돌을 던지면서 소극적인 소녀를 원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끌어내 본다면, 적극적이지 못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적극적이지 못한 소년에 대한 핀잔, 원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의미는 조약돌이 각각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집어 던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년의 소극적인 모습에 원망이 드러난다고도 우리가 조약돌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다 쓰셨으면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소년의 성격은? 이 문제는 3번과 연결됩니다. 3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죠. 1번 활달하다, 2번 개구지다, 3번 내성적이다, 4번 적극적이다, 5번 무기력하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내성적이다가 정답입니다. 내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을 말하죠. 다음 6번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배경을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부분 우리 확인해 봤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화창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내려오는 배경 묘사 부분 우리 확인했었죠. 이 부분은 위기감을 조성하고 불길함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배경 묘사로 어떤 위기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2번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이건 시점하고 연결돼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다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맞네요. 3번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는 걸 순차적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맞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또 현재로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게 되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시간의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4번 주로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 작품에서 주로 인물들 간의 대화가 많이 나올까요? 서술자의 설명이 많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소나기 본문을 가지고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대화를 가지고 주로 사건이 전달되는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아요? 서술자의 설명이죠. 그래서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서 사건의 전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5번 자연현상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데 어떤 자연현상이 소년과 소녀를 이어줄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현상 뭐예요? 소나기죠. 소나기를 만나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좁은 수숫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둘 사이가 어떻게 된다? 관계가 이어진다. 더 가까워진다. 인물들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서로가 더 소나기를 피하려고 몸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은 여기서 소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오늘은 7번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도 얼추 시간이 걸렸고 해서 이까지 풀이하면 우리가 1시간 수업이 될 것 같고 다음 풀이는 학교에 와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관점에서 이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관점 한번 읽어볼게요. 소설에서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배경은 크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또한 작가는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소설의 분위기도 만들어내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경과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단풍잎은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소설의 단풍잎이라는 이 소재가 나와요. 그러면은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맞죠?
2번 먹장구름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한다. 은근히 드러낸다. 맞죠? 왜? 먹장구름을 통해 곧 이어서 뭐가 오죠? 소나기가 오죠. 그래서 이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에게 어떤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3번 좁은 수숫단 속은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물이 부른 도랑은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 맞습니까? 물이 불어서 가다가 도랑에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소설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소설 부분을 보면 물이 부른 도랑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단순히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었고 그것을 그냥 뛰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내용은 소설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물이 불면은 물에 휩쓸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설에서 내용에서 항상 근거를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어난 물은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부른 도랑으로 인해서 소녀가 소년한테 업히게 되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어떻게 된다?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5번 가을 하늘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가을 하늘이라는 이 배경이 순수한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한다. 맞죠? 왜요? 가을 하늘이 어땠어요? 청량한 가을 하늘이었죠.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 그래서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소설에서 주면서 어떤 순수하고 그런 느낌을 더 부각시켜 준다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미처 문제를 풀면서 다 정리 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프린트 잘 챙겨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